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가족이 2017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와 로키 산맥을 캠핑카를 빌려서 16박 18일로 여행했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그때 당시 저희 큰아이가 대학생이고 작은아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여름에 7월 한 20일경부터 8월 초순까지 극성수기에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사람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싶어서 그 전년도 10월, 11월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표부터 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캠핑카를 이제 예약을 했어요. 캠핑카는 캐나다의 캐나드림이라는 회사에서 빌리기로 했고, 저희가 한 9개월 전에 예약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렴하게 빌릴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빌린 캠핑카는 MHB라고 해서 미드는 미드인데 좀 사이즈가 큰 미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캠핑카는 대개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트럭 캠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DVC라고 그래가지고 밴 형태가 있어요. 그 벤츠 스프린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밴이에요. 요거는 두 사람이 이제 여행하기에 적절한 사이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이제 SVC라고 그래가지고 부부하고 아이 2명이 같이 여행할 수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자는 침대가 식탁을 이제 밥 먹을 때는 식탁으로 쓰고 잘 때는 침상으로 변형시켜야 되는 그런 약간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말고 그 다음 사이즈인 MHB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운전석 위에 그 오버헤드 쪽에 침상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사이즈가 되겠고, 요게 크기가 길이가 7m에서 한 7.5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요거보다 더 큰 거는 이제 MHA라고 그래서 요거는 길이가 한 8m가 넘는 그런 차가 있어요. 저희는 이거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MHB 요 사이즈의 캠핑카를 빌리게 됐어요. 캠핑카를 빌릴 때, 저 주방 용품이랄지 침구랄지 이런 거는 다 포함된 옵션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짐을 줄이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캠핑카를 선택하게 된 거는 요게 이제 어,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기동성에다가 여기서 하게 되면 이제 숙박하고 식사 문제가 이제 한꺼번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캐나다가 캠핑장이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아주 시설이 좋은 캠핑장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뭐 겸사겸사해서 이제 캠핑카로 여행을 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저희가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운전하려고 국제 면허증을 이제 저도 받아가지고 왔는데, 막상 차를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저는 한 번도 운전을 안 하고 남편 혼자 하게 됐어요.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차가 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방 익숙해져서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캠핑카를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루트를 짰는데요. 여행 루트는 구글 지도를 펼쳐놓고 저희가 하루에 한 뭐 몇 시간 정도 운전을 한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좀 너무 빠듯하게 운전하고 피곤하게 하지 않고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무리 못해도 한 5시나 6시까지는 캠핑장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거리로 해서 일정을 짰어요. 그다음에 그 첫날은 그래도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시차 적응도 안 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더 짧은 거리에 이제 캠핑장을 정했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 밴쿠버에서 그 로키 산맥까지 갈 때는 저희가 중간에 2밤을 캠핑장에서 자고, 그다음에 다시 로키 산맥 구경 다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밴쿠버로 올 때는 중간에 한 밤만 자고 밴쿠버로 왔죠. 근데 밴쿠버에서는 캠핑장에다가 어
저기 캠핑카를 세워 놓고 한 2-3일 정도 밴쿠버 시내를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어요. 버스, 뭐 지하철 이런 거요. 많이 걸어 다니고 상당히 피곤한 여행이긴 했습니다. 또 그 로키 산맥에서도 제가 트레킹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피곤해하고 뭐 저 역시 인제 여행하고 저녁 때는 캠핑장에서 인제 캠핑카 안에서 간단히 식사 준비를 해야 하니까 고런 것도 쪼끔 피곤한 점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인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시내에서 밴쿠버 시내라든가 작은 도시에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몇 번 사 먹은 적이 있는데 거기 음식이 너무 짜요 일단. 짜고 굉장히 식당의 음식값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인제 이제 밑반찬 뭐 김치니 장아찌 같은 걸 가져가 가지고 쌀도 가져가고 그래서 인제 거기 마트에서 간단히 인제 야채라든가 고기만 사서 뭐 음식을 이제 해서 먹었는데 점심때는 인제 샌드위치 같은 거 해 먹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비용이 절약되기도 했고 오히려 이제 입맛에 맞으니까 좀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캠핑카 여행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인제 루트를 짠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첫날부터 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날 비행기에서 내려 가지고 그 캠핑카를 픽업하러 가는데 그때는 저희가 미리 캠핑카 회사에 몇 시 비행기로 며칠 날 몇 시에 도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픽업을 나와 줘요. 공항까지 오는데 공항 쪼끔 앞에서 이제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무료예요. 그 지하철이 몇 정거장까지 어디까지인지 무료인데 고걸 타고 한 두세 정거장 내지 서너 정거장 간 것 같아요. 거기서 내리니까 그 캠핑카에서 픽업 오는 그 차를 이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인제 좀 기다렸다가 그 셔틀버스를 타고 캠핑카 렌트 회사로 인제 갔죠. 저희가 쪼끔 일찍 도착했더니 일찍 도착했다고 차를 일찍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몇 시에 픽업하겠다 했던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1-2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서류 작성하고 차량 확인하고 이래서 대략 한 오후 한 4 시가 쪼끔 넘어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장을 보고 1 시간 내지 1 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캠핑장으로 가서 첫날 밤을 보냈죠. 거기가 인제 브라이덜 포레스트라는 그 곳인데 거기가 신부가 쓰는 면사포와 비슷한 모양의 아마 폭포인가 봐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첫날은 거기서 자고 그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캠핑장에서 인제 산책 겸 걸어서 그 폭포까지 가서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캠핑장을 떠나서 로키 산맥 방향으로 가는 길에 이제 몇몇 군데 중간중간에 내려서 구경을 또 하고 요렇게 해서 두 번째 캠핑장까지 갔어요. 두 번째 캠핑장은 상당히 숲속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도에서 봤을 땐 잘 몰랐는데 그 꼬불꼬불한 그 숲속 산속 깊은 곳에 캠핑장을 찾아가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캠핑장도 그 옆에 호수가 있고 뭐 아주 조용하고 경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인제 하루 두 번째 밤을 보내고 그다음에 인제 캠핑카를 타고 로키 산맥 쪽으로 갔죠. 로키 산맥까지 가는 그 길이 상당히 이제 먼데 중간중간에 몇 개 도시도 인제 지나고 가는데 피곤하긴 했지만 길도 좋았고 이제 구경도 잘하고 중간에 어떤 도시에 내려서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도 사 먹고 도시 구경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로키 산맥에 들어갔어요. 로키 산맥에는 그 이제 맨 밑에가 인제 쿠트니 국립공원인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밴프 국립공원, 요호 국립공원, 제스퍼 국립공원 북쪽으로 가면서 고렇게 인제 국립공원이 있는데 저희는 인제 맨 밑에 쿠트니는 인제 못 가고 밴프 국립공원에서 인제 요호 국립공원 그다음에 제스퍼 국립공원 요런 루트로 해서 갔어요. 구경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한 3개 정도 캠핑장에서 인제 묵었는데 캠핑장 이동을 했는데 캠핑장이 전부 다 너무너무 시설이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묵었던 그 캠핑장은 그 캠핑 그 저기 터널 마운트 캠핑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밴프 시내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밴프 시내까지 가는 이제 버스는 요금도 안 받고 아주 가깝게 걸어서 갈 수도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고, 시설이 너무너무 좋았고 경치도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출 산 위로 해가 뜨는 거를 보고 캠핑장 한 바퀴 삥 도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별로 멀지 않은 북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레이크 루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굳이 뭐 캠핑장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캠핑장 구경도 할 겸 또 그 근처 일대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구경하려고 캠핑장을 좀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대 캠핑장 일대 뭐 호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호수 이런 데 다니고 트레킹도 좀 많이 하고 뭐 배도 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곡도 가고 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제스퍼 국립공원 쪽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듣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뭐 꼽힌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너무 경치가 좋아가지고 뭐 아주 자주 차를 옆에 세워놓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감탄사를 연발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빙하 투어도 할 수 있고 아주 큰 폭포도 있고 뭐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길을 따라서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제스퍼에서 이제 휘슬러 캠프그라운드라는 데다 이제 캠핑카를 세워놓고 캠핑장 인근에 또 구경을 많이 했는데 제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거기서 이제 스카이트램이라는 걸 타고요. 그 산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한 2,4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서 트레킹을 한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정말 지구가 아니고 다른 세상인 것 같고 하늘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그런 느낌. 뭐 저희가 그걸 원래 그 다음날 오전에 예약을 해놨었는데 일정이 좀 왔다 갔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전날 저녁 때 해지기 조금 전에 초저녁에 거길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해질 무렵이다 보니까 전망도 너무 더 좋고 정말 경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탄사를 연발하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스퍼에서 모든 그 일정을 다 마치고 구경을 하고 뭐 저녁 때 빨래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밴쿠버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거기는 저희가 중간에 하루만 자고 조금 운전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케필라노 RV 파크 거기가 캠핑장 값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국립공원 캠핑장들은 시설도 좋고 뭐 너무너무 좋은데도 하룻밤에 한 30 캐나다 달러 30 몇 달러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사설 캠핑장도 한 40불 50불대였어요. 근데 케필라노 RV 파크는 하룻밤 70달러가 넘었는데 여기가 아마 이제 밴쿠버니까 아마 물가가 좀 비싸기도 하고 교통이 좋아서 저희가 여기를 선택했어요. 교통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케필라노 브릿지 같은 데도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위치고 또 강 건너 아래쪽으로 해서 밴쿠버 그 시내라든지 스탠리 파크라든지 잉글리시 베이라든지 그 구경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길 전부 다 그 버스나 지하철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케필라노 RV 파크에서 묵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밴쿠버 아일랜드 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페리를 타야 되는데요. 페리에다가 이 큰 캠핑카가 이제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페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뭐 수천 명이 들어가고 수백 대의 차가 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페리거든요. 저희 이제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 페리를 타고 가게 됐는데 그 페리 루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밴쿠버 남쪽에 스왓센이라는 곳에서 타서 그 밴쿠버 아일랜드의 스와르츠베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루트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제가 케필라노 RV 파크의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아침에 거기서 그 배 타러 가는 데까지 가려면 밴쿠버 시내를 관통해야 되는데 차가 많이 막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일찍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또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한 1시간 이상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항구에 그 페리 표 체크인 하는 데서 내다 제가 얘기를 했죠. 좀 일찍 도착했는데 앞에 배를 타고 싶은데 가능하냐? 그랬더니 자리가 있다고 가능하다 해요. 그래서 좀 일찍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고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에 들어가서 저희가 미리 예약해 놓은 그 빅토리아에서 그 고래 투어라는 게 있어요. 고래들이 막 그 다니는 그런 거를 배를 타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는 그런 관광 코스인데 한 3시간 정도 뚜껑 없는 보트 같은 거 타고 아주 신나게 구경을 했죠. 그 고래도 보고 바닷바람도 많이 쏘이고 그래서 이제 그 구경을 한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 그 시내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뭐 박물관이라든지 그 거리 같은데 이런데 이제 한참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캠핑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국립공원이 아니고 지방공원 골드 스트림이라는 지방공원 안에 있는 캠핑장에서 묵었어요. 아주 그 깊은 숲속이에요. 그게 이제 가을이 되면 연어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가지고 곰이 그 연어를 잡아먹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제가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여름에 갔기 때문에 그 구경은 못하고 그냥 가서 이제 잠만 자고 밤새 먹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나왔죠. 나와서 다시 거기가 그 빅토리아 시내하고 별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로 캠핑장을 정했어요. 다시 빅토리아 쪽으로 나와서 다시 페리 선착장 스와츠베이 쪽으로 가는 길에 부차드 가든에 이제 들렸죠. 아주 유명한 공원이죠. 아름다운 부차드 공원에서 구경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좀 놀다가 저녁 무렵에 해질 무렵에 이제 페리를 다시 타고 스와젠 그 항으로 다시 왔죠. 저희가 왜 이 루트를 선택을 했냐면 스와젠이라는 곳이 그 밴쿠버 남쪽인데 여기가 저희가 캠핑카를 반납해야 되는 곳과 밴쿠버 공항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로 이 루트를 통해서 페리로 이동을 했고 그 스와젠 그 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캠핑장을 이제 정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짐도 정리하고 캠핑카 청소도 조금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캠핑카를 반납하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이제 집으로 온 거죠. 저희가 캐나다로 여행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그전에는 가족여행을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못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뭐 일본하고 사이판 정도 잠깐 갔다 온 정도고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는 이제 시험 끝날 때마다 국내에 이제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텐트를 가지고 그때는 캠핑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산에 캠핑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점점 그것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여행을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더 크면 이제 더 가기 어려울 것 같고 시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방학 때 작은 아이가 아직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그때 이제 여행을 한번 가자 해서 정말 큰 맘 먹고 간 거죠. 근데 이제 하필 캐나다를 갔냐 하면 캐나다가 그전부터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로키 산맥이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패키지 여행도 괜찮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전에 한국에서부터 어렸을 때 캠핑 같은 걸 많이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캐나다도 캠핑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도 처음에 저희가 텐트를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산이 깊고 뭐 곰도 막 출현한다 그러고 좀 날씨도 산 꼭대기는 산속은 춥고 또 바깥은 덥고 날씨 변화도 심하다 그러고 그래서 애들 데려가서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캠핑카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캐나다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더라고요. 유럽이라든가 남미 이런 데는 조금 위험이 좀 있잖아요. 뭐
길거리에 소매치기도 있고 범죄율도 좀 높다고 그러고 좀 그런데 캐나다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밴쿠버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캐나다 로키도 이제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되는 곳이라고 다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용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캠핑카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숙박 내지는 음식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거기 식료품 가격은 한국보다 오히려 굉장히 더 싸더라고요. 이 기름값은 한국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 변두리나 이제 로키산 쪽으로 가면 좀 싸고 밴쿠버 시내는 조금 비싸고 그런 차이인데 다 해보면 거의 한국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약간 싸거나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지에 입장료랄지 이제 이런저런 관광 신청을 하다 보면은 그런 비용은 조금 들어요. 관광지에서는 그런 비용이 조금 드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드는 거니까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다 정리를 해보니까 비행기 값이 4명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캠핑카를 극성수기에 저희가 예약을 일찍 하는 바람에 16박 17일인데 캐나다 달러로 4,2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환율로 한 38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기름값, 식비, 캠핑장 이용료, 각종 관광지 비용 등등 다 합해서 총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4명이니까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든 셈이죠. 1인당 300만 원이면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이죠. 근데 이제 그런 극성수기에 예를 들어 패키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짧은 그거 한 절반 정도 기간 정도밖에는 못 가는 그런 돈인데 저희는 이제 16박 18일로 충분한 시간 동안 갔다 올 수 있었다는 점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에 저희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내리기 전에 한국에서 도시락 와이파이 그걸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캐나다에서 그걸 바로 이제 켰는데 캐나다는 우리 한국과는 달라가지고 인터넷이 그 와이파이 있어도 잘 안 돼요. 계속 이동 중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이제 로키산 그쪽에서는 산이 깊기 때문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와이파이 인터넷 이건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이 미리 모든 거를 예약을 하고 일정을 다 잡고 간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거기 가서 즉석에서 예약하고 이랬으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극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에 간다 이러면은 예약 안 하고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성수기도 아주 극성수기여가지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저희가 다니면서 같은 캠핑장에서 이제 캠핑카로 오신 분들 이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유럽에서 특히 굉장히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차가 밀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널널하게 도로는 뻥뻥 다 뚫려 있고 그런 정도였어요. 대충 요런 정도로 캐나다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이제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